안녕하세요.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.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큰 주제는 음식과 관련된 식사와 관련된 것,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 관련된 것, 그리고 주거, 그리고 어떻게 미움 안 받고 살 수 있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 뉴스입니다. 우리가 잘 알듯이 대장암을 막으려면 꼭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. 미국 암협회 연구협회에서 나온 것은 비만과 복부 비만 이것이 바로 그 대장암 발생 위험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은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하는 부분입니다.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대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당과 지방 찌꺼기라고 하는데요. 이것들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데 여러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대장암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과식 금지 그리고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저희 시니어 라이프에서도 조명진 대표께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. 저녁에 어느 정도 이 장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요. 그래서 일찍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최소한 14시간 또는 16시간 정도 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밤에 이 체내에서 그 장이 움직이면서 어떠한 유해한 것들을 없애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니어들이 주의할 거는요. 허만함을 느끼고 있으면서 한 숟갈을 더 먹는 순간부터 과식이라고 하니 소식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. 이러한 식습관, 특히 요새 이제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되 중요한 것은 이 속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, 특히 복부 비만을 막는 것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간 기업에서는 현대 그린푸드에서요 이제 식자재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. 근데 고령 사회를 위해 제과식 집에 방문하는 CSR 모델을 선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자재를 뭐 무료로 공급 몇 개의 샘플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분들에게 출장으로 건강검진 거기에 더 나가서 상담 서비스까지 해서 맞춤형 식단 및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제가 돌봄 모델을 육성하겠다라고 합니다. 물론 민간 기업에서 서비스를 하는 데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. 특히 시니어들이 이제 앞으로 큰 시장이고요. 이 시장에서 시니어들이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은 식사 부분입니다. 특히 이번에 비대면 하면서 식사 배달에 대한 테스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영양에 대한 관심 또 섭취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보게 되고 특히 이제 만성질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평균적으로 높죠. 그래서 이런 것을 배려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식단 서비스를 주는 건데 여기에 식단에 더해서 다른 그런 맞춤형 그 식단과 의료 서비스까지 이런 것을 병행하는 이런 모델을 테스트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CSR 사회 공헌을 한다는 그런 모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그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데 그만큼 고령층은 숫자로도 많고 고령층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식사 쪽에서도 비즈니스 기회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실버 박람회를 가게 되면 식사 부분이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시니어 비즈니스에서도 어떤 것이 핵심인지 특히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것들,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야 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의식주라고 하는데요. 이제 의 부분은 조금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식과 주에 대한 것이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 베개 같은 경우에요. 베개를 기능성 베개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침대를 어떻게 매트리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만큼 시니어의 삶에 있어서 수면이 차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최소한 8시간 이상이 되고요. 또 집에 있다 보면 누워서 침대에서 활동하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시니어의 삶이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꼭 필수적인 먹는 것과 자는 것 또 어떻게 잘 것이냐 거기서 어떻게 더 편안하게 어떻게 더 건강을 생각하느냐 이런 쪽의 비즈니스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.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엄마 지금 앱 하나만 깔아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비대면 노린 신종 피싱이라고 합니다. 이 내용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. 급하게 결제할 일이 있다고 신용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아 그래 신용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
여기에 스마트폰 앱 하나를 더 깔아달라고 했습니다. 이것 가지고 이체가 되면서 피싱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만큼 디지털 시대의 시니어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제하는 시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피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주는 조언 첫 번째는요, 의심하는 겁니다. 특히 자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꼭 확인해서 전화로 확인하고 그 경우를 확인한 다음에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그리고 이상한 것은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 뭐 예전에 이상한 전화번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인 것처럼 교묘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. 또 다른 경우도 일반인들도 속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의심해야 되고요. 정확히 중요한 일일수록 만약에 자녀가 급하게 얘기하는 경우라면 자녀와 꼭 전화 한번 하거나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한 템포 늦게 하는 것이 시니어 삶에 있어서 디지털 라이프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하나도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죠. 시니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뉴스 같은 게 있는데요. 미술품 암호화폐? 이게 뭡니까? 물론 시니어 중에 어떠한 자산의 증식에 욕구가 있는 분들은 지금 뭐 가상화폐, 암호화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저도 지하철에서나 이런 곳에서 가끔 보다 보면 놀라는데요. 한 60, 70 되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서 가상화폐의 그 차트를 보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. 또 어떤 경우는 대화할 때 시니어들끼리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비단 젊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급격히 늘리느냐에 니즈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부분입니다. 근데 시니어들은 경륜이 있고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암호화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시니어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만큼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화폐 쪽으로 발전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암호화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요.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. 제가 만약에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산 사람과 저와의 거래 관계를 이전에는 은행이라는 한 곳에서 이렇게 썼어라는 증빙을 하는 기관이 하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부에 딱 하나가 내가 돈을 얼마를 냈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사서 그만큼을 받았어라는 거래가 딱 하나로 있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하나를 진 사람이 장난을 치거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죠. 여기에 대해서 블랙체인이라는 것은 그 하나를 살 때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요.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는 사람이 제가 커피 한 잔 마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물건을 제가 받았고 그 대가로 돈이 커피숍에 갔다라는 것을 100명이 동시에 만약에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그 사기라든지 분실의 위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.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데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은 어떠한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호할 수 있는 즉 추적당하지 않는 자산으로 초기에는 그 강조를 했고 요새는 AI가 또 이것을 또 트래킹하면서 그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논리까지 나왔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요. 저작권이나 이런 창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다는 겁니다. 한 4년, 5년 전입니다. 홍콩에 있던 어떠한 이제 금융권에 있는 엘리트들이요. 미국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넘어가면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미국에서 미술, 아트 옥션을 하겠어.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 굉장한 엘리트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점점 녹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제가 그림 한 점을 그렸어요. 그러면 그 그림 한 점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거고 그 저작권은 저에게 있는 겁니다. 이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낙관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공증을 받거나 했는데 이것을 디지털 암호화폐로 그 자산화하는 순간 이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됐고 첫 번째 거래가 취아키라는 사람이 만든 미술 작품이다. 이렇게 되게 되고요. 더 나아가서 이것을 만약에 100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개로 쪼개서 누군가가 그 작은 부분 100분의 1을 살 수도 있는 이런 것까지 되는 개념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하나가 상장을 해서 그 상장된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주주가 되듯이 아주 작은 미술품 하나를 가지고 똑같이 여러 명이 주주권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고 그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정확히 샀고 저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구나를 명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암호화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미술품과 같은 어떤 저작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 뉴스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
시니어들이 살아갈 사회,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, 특히 뭐 비트코인이 벌써 8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어떤 로직인지 최소한 블록체인이 뭔지 그리고 이 속에서 왜 젊은이들과 미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트렌드를 보는 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뉴스가 이제 집에 대한 겁니다. 일곱 가정이 의기투합을 해서 산골에 일곱 채의 집을 짓다. 시니어 얘기가 아니라 젊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. 이분들이 이제 농촌, 귀촌 이렇게 하죠. 그래서 농촌에 그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자녀가 문제가 되죠. 자녀의 학교. 근데 최근에 농촌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국제학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있죠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슈는 뭐냐면 그 부모님들 특히 이제 그 도시 사회에 익숙하신 분들이 그곳에 살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과연 일자리가 있느냐인데 이러한 그 지역 사회에서는 일자리 그리고 교육, 교통, 아주 최소한의 문화, 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반이 좀 좋아지고요.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. 이 경우에 이제 일곱 가정이 의기투합을 해서 한 지역에 일곱 채를 짓고 그중에 이제 뭐 어떤 마을회관 비슷한 카페를 짓고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. 그 많은 사람들이 주거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김수동 이사장 더한 플러스 협동조합의 김소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어떠한 자기의 혈연, 지연 이렇게 갔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처럼 일곱 가정이 잘 모르던 사람들이 어떠한 공통된 가치관, 공통된 취미 이런 곳으로 만나서 다시 하나의 그 마을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모습은 젊은 사람들에게 시도되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도 그중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 주거의 문제가 이번에 비대면 사회에서 그 경험했듯이 만약에 직장과 그 주거의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것이 만약에 비대면으로 될 수 있고 새로운 솔루션이 있다면 이러한 새로운 기회들은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요. 특히 지역사회로 가면 지역사회의 첫 번째 제1 과제는 어느 군청이나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인구수 증대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수입 이렇게 됩니다. 결국은 그 인구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와야 되는 게 핵심이 되죠. 그래서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그럼 젊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교육 문제라든지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 집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교통이라든지 최소한의 문화 조건, 특히 의료 시설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모델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곱 가정이 투합해서 산골에 일곱 채의 집을 짓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.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, 시니어는 젊은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문을 두드려야 되고요. 만약에 이런 의향이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은 미리 한번 6개월이든 1년이든 테스트로 살아보는 겁니다. 무작정 결정하는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처한 시니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먼저 테스트하고 준비하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셋째 돈 없다는 80대 미움받지 않고 나이 드는 비결이라고 줄리아 토자노트의 권성희 부국장께서 쓰신 내용입니다.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키워드들이 있는데요. 노년에 너무 돈을 모아두고 쓰지 않는 것, 이런 것들은 자녀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요새 이제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지 말아라. 그럼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굉장히 자산이 많은 경우에 이것을 또 너무 민감하게 했을 때 굉장히 자녀들의 욕을 듣고 또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히 구분을 하되 당신들의 노후에 대한 자산을 쌓아둘 때 노후에는 모든 것이 축소되는 시기이고 이것을 나누는 시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. 나이가 들면서 불편함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.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들의 미학이라든지 나이 들음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추천하는데 저희도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에서 매주 금요일 날
줌 특강을 합니다. 그때 노준식 강사님께서 최근에 올해 화두는 노년의 아름다움, 노년의 창조성인데요. 이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 생기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. 제 컨텐츠에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끝으로 말은 적게 하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라. 예, 이게 이제 최근에 시니어들하고 젊은 사람과의 소통에 무엇이 중요합니까?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나왔어요. 경청인데 어떤 분은 8대2 법칙을 얘기합니다. 8은 듣고 2는 얘기하는데 2는 진정성 있게 얘기하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건데요. 시니어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 경륜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코칭하거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그 젊은 세대들은요. 지금 처한 상황이 있고 이 친구들이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지금 고등학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. 그 아들과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배우는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 아들이 보는 것들도 어마어마하고요. 물론 경륜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훨씬 뛰어날 수 있지만 그 어느 접점 얘기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.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옛날에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들어주고요. 들어주고 판단할 수 있게 적게 말을 하는 것. 이것은 비단 시니어 나이 많으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50대에서도 이것들을 그 접목하는 게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 시니어 라이프에서 60대, 70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꼽는 첫 번째 삶의 지혜는 무엇이냐? 그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. 그것은 바로 들어주는 것. 그리고 그 들어줄 때 그 사람의 속 얘기를 전심으로 이해하는 것. 이해하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자기의 진정성과 관련된 부분을 짧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평생의 반려자를 위해서는 언제나 최상의 가장 아름다운 고급품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젊을 때 친구들도 많고 사업하면서 뭐 아시는 분도 많고 저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은 명함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사 가면서 제가 명함 버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은 뭐 이렇게 연락 오시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요. 그런데 꼭 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반려자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반려자라든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을 위한 사람을 누구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사는 것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최고의 행동이다라고 그 권성희 부국장은 얘기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 조언이 굉장히 받아들일 만하다. 그리고 삶을 돌이켜보면 내게 무엇이 누가 가장 소중한가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됐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고품을 사는 뭐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행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.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새로운 트렌드를 봤습니다.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나의 시니어 라이프와 비즈니스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더 나은 시니어 삶 이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특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이 뉴스를 보면서 따라가고요. 또 제가 놓친 부분 중에 중요한 게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